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이번 달에는 토요일 이번 달에 3번 있은 것 같은데 7월 2일 9일 16일 3번 연속 지금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많다가 보니까 토요일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은 쉬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는 좀 잘 돼가지고 요 앞에 또 건물을 큰 거 하나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허물고 또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 됐어요. 어제는 저게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그 보수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서 5공화국을 이제 이렇게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 허하평 전두환 대통령 그 비서실장 하셨던 분, 국회의원도 하셨고, 아주 이분이 1937년생이신데, 원래 지금 연세가 무찌 되느냐 하면은, 1937년 같으면은 86이죠. 86. 그래도 정정하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언을 하고, 이어서 지금 이순자 여사님께서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부인이시죠. 이분이 지금 사회에 걸쳐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 과정,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이면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2번째 했어요, 어제. 참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막 너무 이제 알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방송은 엄청 즐겨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순자 여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1시간 반쯤 되든가 막 그랬대던데, 앞으로 이제 이해가 또 더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참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위 시절 때에 봉급이 이제 한 달 받은 봉급이 쌀 한 말 값이었다 그러네요. 쌀 한 말. 나는 쌀을 잘 안 사보니까 그 한 말이 지금 현재 돈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나는 이제 밥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태어나가지고 이때까지 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우리 할머니께서 밥을 해주시고, 또 어머니께서 해주시고, 또 결혼하고서는 우리 집사람이 해주니까 밥을 할 일이 없습니다. 자취생활 한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쌀값을 몰라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대신에 요즘은 이제 그 햇반을 좀 이렇게 사 먹어요. 그러니까 햇반 값은 내가 알죠. 하나 한 95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해요. 편의점 가면 비싸고,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은, 거기 9개에 한 9,000원 정도 돼요. 9,000원 정도 돼요. 9개. 하나 1,000원 정도 하면 맞아요. 그 정도만 알고 쌀 한 대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엄청 적은 봉급이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순자 여사가 이제 편물을 해가지고, 편물하니까 우리 큰 고모님도 편물을 하셨고, 우리 둘째 고모님도 편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어릴 때에, 내 이제 10살, 7, 8, 9, 10살, 11살, 12살까지 우리 고모님께서
다 한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고모, 작은 고모님께서 그 편물하는 것이 기억에 환하게 납니다. 그렇듯이 이순자 여사님께서는 그 편물을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보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여기저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잠시라도 이순자 여사가 옆에 없으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잠시 좀 내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속히 갔다 온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 내가 좀 나갔다가 오겠다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더라 그래요. 그래 나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부인에게 의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긴 그 마지막에는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금방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에 이제 재판 받으러 가실 때에 차 안에서 이제 자기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지금 어디 가노?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은 광주 안 갑니까? 왜 가는데? 이러면은 재판 받으러 가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가다 보면은 또 지금 어디 가노?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또 광주 간대, 광주 갑니다. 또 재판 받으러 갑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또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소변을 자주 보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광주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리는데 그 고속도로 위에서 소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소변을 많이 참았다 그러더라고. 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소변 볼 수 있는 뭡니까 요강 같은 거 그런 것을 거기다가 누라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옆에 있으니까 보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그걸 안 하고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서도 고통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님 하면은 이제 공과 가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천교육대 만들어 가지고 그 삼천교육대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삼천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전두환에 이제 남긴 하나의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전두환 하면은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라든지 뭐 기타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많이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 고문 받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신에 이제 또 그분이 비록 독재는 하고 이래 했지만은 경제는 만큼은 이렇게 잘 기반을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내 마이클 장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고. 그런 정도의 인정은 하고, 나는 양쪽 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뭐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엄청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5.16 혁명 일어날 때 전두환 그 당시에 육군 대장이죠. 육군 대위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조교로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하여튼 대단했다고. 그러니까 회사, 공사, 생도들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나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만 그 저기 시가 행진을 한 줄 알았더만은 그렇지 않고 부산에서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거 할 때 전두환이가 그것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그 정도로 친화력이 있었고 또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화력이 있었고 하여튼 또 육사총 뭐 동창회 회장도 했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제 시가 행진을 멋지게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로부터 말이지 5.16 혁명이 성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주게 한 그런 하나의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는 뭐 엄청 그 총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총애를 받았는데 또 훈련도 엄청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에 들었어요. 저기 허화평 씨를 통해 가지고 들었는데, 허화평 씨가 나와서 들었는데, 같이 이제 월남에 있을 때, 월남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제 전두환 그 당시는 중령인가 이분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받은 것을 허화평 씨한테 보여줬다 그러더라고. 야 봐라, 대통령께서 내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줬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순자 여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편지를 보낸데 그 말씀이 대통령하고 중령하고는 하늘과 땅 차지만은 항상 경어를 썼다 그래요. 경어를. 육군 통수권자다 말이에요. 군 통수권자가 중령한테 경어를 쓴더라. 그렇게 하고 또 이순자 여사한테도 이제 촌지를 주시면서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글이 굉장히 경어를 썼다. 그래서 비록 오랫동안 18년 정도 이렇게 하신 데는, 통치를 하신 데는 그만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진심으로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연희동을 집을 사게 된 것도 편물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편물하면 그 겨울에 이제 세타 같은 거, 그 당시 그 기계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할머님의 이제 오빠가 되죠.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외삼촌께서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그 통해가지고 이제 편물 기계를, 일본 그 편물 기계를 우리 집에 가져와가지고 큰 고모님하고 둘째 고모님께서, 둘째 고모는 지금 살아 계세요. 내보다 딱 12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79이죠. 79이고 국가혁명당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혁명당 그 창당할 때에 엄청 큰 수고를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당원 모집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당원님들을 모집해 주신 분이 우리 둘째 고모예요. 뭐 그런 것이 어제 있었고, 또 이제 또 내가 보는 것은 뭐 베니제 씨의 이제 미디어 워치, 그거는 6시부터 7시 사이에 꼭 하고, 그거는 꼭 내가 듣죠. 꼭 들음으로써 이제 국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 윤창중 씨나 베니제 씨나 또 뭐 김성애 씨라고 있어요. 열린민주당 할 때 그 대변인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하루에 잠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전부 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그 영양가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보니까 지금 1995년
10월 19일 하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1950년 10월 19일은 우리 국군이 이제 38선을 넘어가가지고 평양을 탈환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1995년 10월 19일은 그 박계동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그 당시는 1995년 때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3년 차예요.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4천억 비자금이 있다 이런 것을 터뜨린 날이에요. 터뜨렸다고. 터뜨려가지고 약 한 달 있다가, 한 달에서 한 3일 모자라죠. 1995년 11월 16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돼요. 그리고 같은 해 노태우 대통령 구속 수감되고 약 한 7일 뒤에, 그러니까 1995년 12월 3일 날 전두환 대통령도 반란 수괴죄로 이제 구속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박계동 씨가 1995년 10월 19일 날 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4천억 원을 이제 터뜨릴 때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지나간 일이죠. 뭐 지금으로부터 1995년 같으면은 아마 오래됐죠. 아마 한 27년 전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금년 7월 달에 2022년 7월 달에는 그만큼의 핵폭탄적인 발언을 이제 할 것 같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뭐냐 합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있어요. 이분은 이제 5선 의원이고, 그 최순실의 정체를 이렇게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해에, 국회에서 탄핵되던 그 해 가을에 그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면 위로 끌어당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분이 나와가지고 태블릿에 이제 그 실체를 이제 밝혀내는 그런 일이 지금 조만간에 있을 것 같아요. 이번 7월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며칠 안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한동훈하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이 조작을 해가지고 허위 날조를 해서 박근혜를 구속시킨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터뜨리게 되면은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고 윤석열도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핵폭탄적인 그런 발언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며칠 뒤에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8년이죠. 2008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월달인가 그때 이제 1월달에 구속될 때에 구속되고 그 당시에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경남 공고를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경남 공고를 나왔다 그러면은 3년 정도는 부산에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경남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병철 회장을 만날 리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실형을 때린 거예요. 지금 가짜 아니에요. 허경영 총재님은 부산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년 정도 사시면서 하루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검사, 판사들이 조작 날조를 해서 이렇게 실형을 매긴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대통령직 이제 그 탄핵된 그런 그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허위 날조 조작 태블릿을 최순실 것이 아닌데 최순실 것이라고 이렇게 조작 날조를 한 것이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지금 핵폭탄적인 발언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사람 말을 다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말을 100%다 수용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조를 해요. 윤창중 씨가 오늘 그분은 매일 아침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논평을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윤창중 씨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에 있었던 모든 것을 준비를 해요. 전부 다 모든 안테나를 총동원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있은 것을 그 배경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정치부 기자 40년의 이제 그 촉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내가 보면은 뭐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고해가면서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변희재 씨는 이번 10월 말 정도로 봐요. 금년을 넘기지 않는다. 윤석열을 끄집어 당기는데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금년은 안 넘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10월 말쯤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윤창중 씨 이야기는 그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지금 모든 그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대충 국민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국방 용산 대통령실 그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 불법 채용하는 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거, 이름은 명신이죠. 개명을 해서 김건희로 바꿨는데, 보니까 정대택 씨는 그러더라고. 서울의 소리가 다시 복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 보니까 명신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실체가 김건희는 가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명을 한 거고 실제 이름은 김명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신아 정신 차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상납을 받고 있다가 아이고 이런 이야기 좀 하면 그만하고 그건 국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성상납 받다가 이제 결혼했다 이건데 자기가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준석이 지금 성상납 문제로 그러는데, 이준석이는 해수로는 두 번이지만 그거는 살림을 차려놓고 이제 한 거 아니냐고. 그거는 정대택 씨가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도 그것도 또 명예훼손이 될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무마가 되니까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다 이제 이런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은 다 알잖아요. 코바나 컨텐츠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이거 대단하다 싶지만은 그게 아니거든. 참 차마 이런 말 하기가 힘드네요. 윤석열 중수부장인가 있을 때 결혼할 때 하객들이 말이지 봉투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줄을 서가지고 줄이 끝이 없었다 그러거든. 그거 뭐 때문에 주겠느냐고. 그렇듯이 코바나 컨텐츠라 그러면은 그거라고 미술 작품 전시하는 건데 누굴 보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미술 작품을 사면은 일종의 뇌물이라는 말도 있다고.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뇌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이제 오늘 윤창중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야. 그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청와대 이제 용화대 말이지 대통령실로 넣었으니까 국민들이 감정이 좋을 수가 있나. 그걸 속으로 끌지. 그런데다가 권성동이는 말이지 우시 성 가진 사람을 말이지 채용시키달라 총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었더라. 이러니까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고 지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래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비서실장부터 국무총리부터 이번에 임명한 검사 출신들은 전부 다 내보내라. 그래야 산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가 힘들 건데
둘째는 뭐냐 하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그리고 국무총리 그 이게 한덕수를 비롯해가지고 이번에 검사로서 보직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납시키고 원대복귀하고 새로 이제 임명을 해라. 이제 그걸 그렇게 해야 산다. 이제 그런데 그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8월 15일쯤 되면은 한 10% 정도 된다 그러고 지지율이 10%. 그래서 이제 모모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4개월쯤 안 가겠나 이러더라고. 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 취임했으니까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6, 7, 8, 9, 9월 10일 뭐 이 정도 보는 거죠.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5년이다 그러면은 1825일간이에요. 그런데 뭐 느긋하게 기다려 보는데 지금 현재 정치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시작돼 가지고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